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이제 재헌절인 17일 날 기록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니케이 지수가 6% 이상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발밑이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뭘 못 짚었나, 왜 빠지나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오늘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부하고 이제 최근에 급락을 부추기는 숏플레이어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4가지 의심, 시장이 붕괴하는 이유인데요. 일단 4가지 의심이 뭐냐? AI가 소비되는 어떤 그 경로를 보면요. 제일 먼저 칩하고 기판하고 전력 이런 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데이터 센터에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AI를 학습하고 또 추론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래서 크게 보면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의심이 이제 끼어든다는 거죠. 첫 번째 의심은 뭐냐면, 제가 여기 눈을 그려 놓았는데 투자자들이 의심을 가지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일단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만드는 애들이 두 군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하고 네오 클라우드 두 군데인데, 하이퍼스케일러는 구글처럼 자기네들이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창출하고 그 돈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는 뭐냐면 빛을 땡겨 가지고 어떻게든 이 GPU를 사서 담보를 잡혀가 돈을 빌려서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사업이 뛰어든 데를 말하는 거죠. 코웨이브라든가 저는 오라클이 네오 클라우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을 투자자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심이죠. 야, 얘네들이 정말 수요를 제대로 측정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무식하게 돈을 땡겨가지고 칩도 사고 뭐 기판도 사고 전력 시스템도 갖추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많은 기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의심을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실제 AI 서비스, 엔트로피라든가 오픈 AI가 제공한 AI 서비스가 돈을 벌고 있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여기 기반하는 거니까 요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AI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은 비교적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런 레이트라는 것도 공개를 하죠. 월별 이거를 11을 곱해서 연간으로 환산해서 수치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트래킹이 가능해요. 수익도 뭐 추적 가능하고요. 만약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훨씬 투명하게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투자자들이 이 눈을 가지고 그래도 1보다는 이에 대한 의심이 덜해요. 그럼 3은 뭐냐? 생산자 중에서요, 병목 생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니토방적 같이 일본 회사들 유리섬유를 생산하는 여간에서 증산을 하지를 않죠. 과거에 이제 어떤 사이클 때 미국의 어떤 내러티브를 믿고 대량으로 들어갔다가 손해를 본 일본 소재 기업이 많거든요. 안 믿는다 이거죠. 우리는 AI 붐이 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천천히 가겠다 이러니까 지금 애가 타는 거는 젠스낭이나 이런 선수들이 애가 타는 거죠. 오죽하면 젠스낭이 일본으로 16일인가요? 건너가서 야끼구이 집에서 지금 일본 기업인들하고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산자들은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상황이나 AI 서비스 상황을 보고 야, 저게 정말 가수요 아닌가? 너무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의심도 제가 눈을 그려놨는데 이 눈이 향하는 건 요거하고 요걸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의심의 주체는 일본에 있는 또는 대만에 있는 일부 생산자들의 의심이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의심은 투자자들의 의심이고요. 그럼 네 번째 의심은 뭐냐면 지역 주민의 의심입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미국 지역들은 반대를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금 짓는 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다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사용료가 오르니까 우리는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정부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AI가 가져오는 편익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의심입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갖는 저항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지금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의심이 의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의심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의 생산자들은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산량을 늘리지 마라 이렇게 돼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대로 의심을 가지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의심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용돌이, 악순환, 이런 수레바퀴가 형성돼서는 지금 시장이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이런 상황이었으면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더 추가가 됐죠. 하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좌충우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배짜리 ETF를 시총 2,000조 넘는 두 회사에 떡하니 아주 좁은 국내 시장에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뒤늦게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던데 상장 폐지는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증거금 상향 이 정도거든요. 그것도 8월 달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거금 상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종목을 팔고 현금을 마련해서 증거금을 넣겠죠. 저희 아들도 2배짜리 ETF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지경이니까 일단 손해를 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2배짜리 ETF로 만회를 하려고 하지 기존 종목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정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게 지금 이런 상황을 더 증폭시켰다 이거죠. 네 가지 열심히 상존해서 안 그래도 위태로웠는데 이게 더 영향을 미쳤고요. 숏 플레이어들이 딱 공격하기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을 의심을 부식시키려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은행권에 대한 또 비은행권에 대한 어떤 대출 조건 이런 것들 다 공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공개하기 힘듭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숏 플레이어들이 그런 불안감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선동은 쉬운데 그거를 반박하려면 엄청난 양의 문서가 필요하다는 옛날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숏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좋은 먹잇감을 찾은 겁니다. 이 네 가지 열심히 가장 치약거리가 있다면 요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는데 마땅하게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마이클 버리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법은 뭐냐?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요. 젠슨항은 미친 듯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공급망을 점검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AI 대통령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교통 정리를 할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하고 젠슨항이 관리하는 TSMC와 그의 친구들이 이 백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업체들도 설득을 하고 우리가 패브리케이션이 가능하니까 소재를 빨리 납품해달라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미친 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급락이 매수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틀린 게 있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저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정부 대책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저점이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 다음에 중간급이면 7개월 정도의 충격이 오겠더라고요. 최선의 경우에는 1에서 한 2개월 정도인데 그 최선의 경우가 뭐냐?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 성공을 해서 전력 문제에 대해서 약간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건데요. 한 1개월 정도가 최선이고 중간이 7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이 깨우레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죄송한데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이미 누가 터뜨린 마당에 요거를 부식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조금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종목이나 한국 종목이나 지금 많이 빠졌죠. 다 지금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외로 잘 버티는 종목은 대만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종목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당분간 쉽게 진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젠슨항이 활약을 기대를 해보면서 국내 정부의 무능력 이런 것도 투자자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뭔가 세상이 빨리 바뀌기를 기대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